그리고 뭐 자율주행 시장 성장과 또 아울러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종목이 오늘 좀 많이 좀 오르던데 사실 뭐 저는 이거 어제 이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네. 좀 했었는데 오늘 조금 올라서 삼성전기가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MLCC잖아요. 네, 맞아요. 네.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가져온 PPT를 보시면 네. 이게 주요 기기별 MLCC 탑재량이거든요. MLCC라는 거는 전자부품의 이제 쌀이라고 좀 얘기를 네. 하잖아요. 모든 전자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기본적인 부품인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 양이 한 10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로 들어가면 이게 내연기관차거든요. 이게 3000개에서 한 800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로 가고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간다라고 하면 쓰이는 MLCC 양이 약 15,000개에서 2만 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는 시장이 바로 MLCC 시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MLCC를 주로 사업을 하니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 부분, 이 표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기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 삼성전기가 MLCC 전체 시장 점유율이 약 23% 정도 되거든요. 네. 무라타가 한 38% 되고. 근데 삼성전기는 압도적으로 IT용이 많아요. 그리고 자동차용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삼성전기가 이 자동차 사업 분야의 MLCC 점유율을 올릴 수만 있다라고 안다라고 하면 얼마나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느냐. 예,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기가 상당히 큰 수혜가 입을 수가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삼성이라는 그룹이 무언가를 따라가는데 1등을 따라가는데 아주 특화된 기업들입니다. 이게 2등, 3등을 하다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1등을 따라잡고 그 시장을 다 점유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의 그 특유한 기질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분명히 자동차용 MLCC 시장이 분명히 커질 건데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으로 커질 것인데 이 시장을 과연 삼성이 가만히 놔둘 것인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용 이 MLCC 점유율이 끌어올리는지 여부를 한번 잘 관찰을 해본다라고 하면 삼성전기 역시도 자동차 전장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시장 성장과 아울러서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본에서가 많네요. 국내에서는 삼성전기랑 사마콘덴서 이런 기업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줄여서 삼콘? 사마콘덴서는 중저가 MLCC를 네.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고부가가치 MLCC는 삼성전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어떻고 어느 분야를 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좋은 자료이죠. 네. 좋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 또 한상혁 과장님이 자율주행 가운데 탑픽을 앞서 모비스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따라 살래.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저때 모비스 좋다고 하는데 내가 사도 될까? 나도 이런 거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은 사시고 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안 오르고 예를 들면 더 흔들 수도 있거든요. 흔들어도 한상혁 과장님은 너는 다 생각이 있구나. 전략이 다 있어요. 그죠? 버틸 수 있고 또 언제 팔아야 될지 알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한상혁 과장이 모비스 사라고 해서 샀어. 다음 주에 오셨더니 고마워요. 그 다음 주에 왔더니 망했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투자가 이제 결국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현대모비스 거고. 같은 경우에 천천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중장기적으로 이게 뭐 자율주행이라는 게 당장 뭐 내일부터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1년 뒤, 2년 뒤 를 바라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말씀 들은 분이 그럼 바로 사라는 게 아니었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바로 사도 됩니다라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사세요라고 했던 종목이. 그게 바로 DI동이었죠. 맞아요. 그 얘기 하셨었지.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자산 가치 비에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눈 감고 사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맞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결이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요. 다만 그 관심거리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장기 추세설을 믿는다 보면 조금 태워보는 거죠, 뭐 그죠? 척후병을 좀 내보내볼 수는 있습니다. 조금 사시고 네. 정찰병 내보내시고 그다음에 공부해 가시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라고요. 네, 한꺼번에 그냥 모비스야 내일 동시효과에 질러 그러지 마시라고요. 네.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 종목도 언급해 주실 게도 있네요. 뭐 제가 대형주 지금 두 종목을 앞서 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면 또 재미없다라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중소형주 한두 종목 더 말씀을 드리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해성 DS라는 회사, 해성 DS. 해성 DS라는 회사를 좀 옛날에 해성 옵틱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다른 회사인가? 네. 해성 DS라는 회사를 좀 다르구나.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자율주행 시대가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반도체 사용도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반도체 사용 쓰임새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기에 진입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가장 비싼 IT 기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엊그저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폭스바겐이라든지 도요타 등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 라인에 조정이 들어갔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에서 자동차를 못 만들어내는 그런 실정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넘버원 기업은 미국에 있는 NXP라는 회사예요. 네, 좀 들어보네요. 네. NXP라는 회사가 차량용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들고 그리고 뭐 인피니엄이라는 회사도 있고 차량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NXP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한테 항상 인수 후보로 좀 항상 시장에서 제시가 되는 네. 언급이 되는 회사인데 어쨌거나 해성 DS가 이 NXP와 인피니온이라는 회사들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NXP가 만들고 이와 관련된 패키징을 하는 게 해성 D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해성 DS로도 큰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은 비교적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인데 명신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명신산업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관심을 많이 끌어가지고요. 이 명신산업이 워낙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 역시도 이 명신산업을 좀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는데 좀 관심권에 좀 두고 좀 매일같이 체크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핫스태핑이라는 기술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기술이에요. 핫스태핑이라는 기술 활용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로 보고 있는데 이게 1000도 가까운 고온으로 가열된 소재를 가지고 금형에 놓고 금형 내에서 바로 냉각을 시켜가지고 이제 성형을 하는 기법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핫스태핑이라는 기술로 만들어낸 소재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매우 단단하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이 핫스태핑을 가지고 만든 소재에 대해서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의 니즈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명신산업의 이 핫스탬핑 기술을 좀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좀 뭐 시장이 급락에 나온다든지 좀 조정이 좀 세게 나온다라고 하든지 그러면 한번 매수기를 한번 삼아보자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 역시도 해성 DS와 같이 조금 관심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해성 DS는 며칠 전에 급등했던 건 하면 현대차 오르는 날 같이 차량용 반도체니까 그죠? 급등을 한번 한 바가 있는 것 같고요. 명신산업은 많은 분들이 급등을 했다가 옆으로 조금 이제 횡보 추세로 누운 그런 흐름들이네요. 네, 좋습니다. 해성 DS, 명신산업까지. 네, 공부를 안 하면 못 알아먹을 수도 있죠. 근데 공부도 공부고 자꾸 들어야 돼요. 이제 노출해서 이제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용어들 같은 경우나 기업도 우리가 명신산업 사실 상장되기 전에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상장해서 회자가 되게 되면 공부도 해보고 들어가 보고 네 이러면서 이제 친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하고의 이제 노출이 필요한 겁니다.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네. 신용 쓰지 말라고 이제 빚내지 말라는 거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큰 이유가 왜 신용을 쓰면 어렵냐? 시간에 쫓기잖아. 그죠? 그 신용이 이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신용을 이제 대갚아야 되는 날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해당되는 날짜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그때까지 주가가 안 올라간다든지 또는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과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다만 고도로 훈련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들 레버리지죠.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뭐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